김성훈 씨는 올해 52세입니다.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설레는 감정도 있었지만 막상 낮에 어디서 만날지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 설렘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은 아무래도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공개적인 공간이라 불편한데 호텔은 비싸고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얘야, 나 진짜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낮에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없냐? 친구는 웃으며 요즘엔 그런 고민 많은 사람들 진짜 많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라고 말해주었고 그제서야 김성훈 씨는 조금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런 고민은 김성훈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오랜만에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막상 장소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젊었을 땐 이런 고민이 없었죠. 그냥 아무 카페든 모텔이든 가볍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면, 이미지, 주변 시선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낮 시간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 밤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대낮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쩐 하는 걱정이 앞서니까요.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결국은 만나긴 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누가 보는 건 아닌지 괜히 움츠러들고 제대로 집중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는 설렘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도록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줘야겠다. 낮에 만날 수 있는 공간, 눈치 보지 않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소. 그건 단순히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나도 누군가와 진짜 편안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이렇게 낮에 만남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낮에 모텔을 가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건 단순히 장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입니다. 김성훈 씨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괜히 누가 날 보는 것 같고 어쩐지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 회사, 지역사회 안에서 저른답게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기준 아래서 낮에 모텔을 간다는 건 마치 그 틀을 깨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내면의 검열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맞나? 혹시라도 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이라는 시간대의 특수성입니다. 밤은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만 대낮엔 밝은 햇살과 바쁜 거리 속에서 자신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느낌을 주죠.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숨기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출된 상황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의 본질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히 대안이 없어서 그냥 모텔 간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다른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성훈 씨가 실제로 경험한 모텔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설렜는데 요즘은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이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느껴보신 적은요? 김성훈 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진짜 두근거렸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순서, 똑같은 대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극의 반복은 뇌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두근거리고 기대감도 크지만 같은 공간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그걸 일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별표 감각 수능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엔 감동적이지만 나중엔 배경음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죠.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시간, 대화, 분위기까지 반복되면 그 안의 감정도 점점 평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못 느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의 문제일 뿐이에요. 김성훈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모텔, 같은 방. 거기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음 순서까지 다 예측이 되니까 설렘보단 그냥 의무감 같은 게 남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 소리, 색감, 조명, 온도까지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신호를 주고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만남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 환경을 바꾸어야 할 시기 별표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김성훈 씨가 설렘을 되찾기 위해 용기 내어 선택한 첫 번째 공간,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김성훈 씨는 어느 날 친구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익숙한 걸 벗어나보자. 그 말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익숙한 식당, 익숙한 카페, 익숙한 동선.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감정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각성, 코그니티브 어라우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는 그 상황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감정 반응도 커지게 된다는 이론이죠. 쉽게 말해 공간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지만 지하철 안에서 마주쳤을 때와 바닷가 산책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은 전혀 다르잖아요. 공간이 주는 분위기, 조명, 소리, 공기감이 그 사람의 이미지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왜 항상 같은 곳만 갔을까? 그 공간이 나를 지루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거기 가두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새롭게 틔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요. 중년이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감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변화를 향한 첫걸음. 김성훈 씨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간.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이 어떻게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선사했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성훈 씨는 고민 끝에 드디어 생전 처음으로 오피스텔 단기 임대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반반이었죠. 혹시 허름한 데면 어쩌지? 주인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은 없을까?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약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입구에서 마주친 관리인은 아무 말 없이 열쇠만 건네주더니 바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여느 오피스텔 세입자와 다를 게 없었고
주변엔 청소하는 분, 택배 오는 분,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깔끔한 인테리어, 햇살 들어오는 창, 넓은 침대와 깨끗한 욕실이 반겨주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진짜 나만의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텔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있었죠.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별표 눈치 안 봐도 되는 구조 별표입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든 거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모텔보다 훨씬 개인화된 느낌이 있었고 미리 준비해 간 와인과 초콜릿, 조용한 음악까지 더해지니 정말 특별한 하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얼마나 나만의 분위기를 담고 있느냐는 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모텔보다 가격이 다소 높고 미리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하지만 프라이버시, 감정 몰입도 새로운 공간의 신선함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김성훈 씨의 감정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선택한 공간에서 내 손으로 준비한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더라고요.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바로 호텔 라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호텔이라고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김성훈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조심스레 말해줬어요. 요즘엔 낮에 그냥 커피 한 잔만 시켜도 호텔 라운지에 앉을 수 있어. 예약도 필요 없고 은근히 분위기 좋아. 그 말에 반신반의한 채 김성훈 씨는 서울 시내 한 호텔 라운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죠. 낮 시간대 호텔 로비엔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직장인들, 조용히 책을 읽는 중년 여성들, 가볍게 티타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굳이 왜 오셨냐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은 솔직히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 공간에서의 2시간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호텔 라운지의 장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호텔에서는 프라이빗 공간이 따로 준비돼 있어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김성훈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마주보면서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말 없이도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었어요. 모텔에선 느낄 수 없던 정말 우아한 설렘이랄까요? 호텔 라운지는 거창하지 않게 특별함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은 카페보다 살짝 높지만 공간이 주는 여유와 분위기, 감정 몰입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낮에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만나고 싶다면 호텔 라운지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캐주얼하고 친근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즘 인기 많은 카페 프라이빗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성훈 씨는 다음 만남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곳이 바로 별표 카페 프라이빗룸 별표입니다. 처음엔 회의실처럼 딱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늑한 소파에 따뜻한 조명,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 거기서 둘이 앉아 있으니까 마치 비밀스러운 작은 방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미리 예약만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룸을 운영하는 카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원하는 중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죠. 카페 프라이빗룸의 장점은
접근이 쉬움, 카페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요. 과하지 않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음. 조용한 대화에 적합함, 음악도 잔잔하게 나옴. 김성훈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괜히 평소보다 더 솔직해지더라고요. 밖에서는 못하던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눈빛도 더 오래 마주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둘만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커피를 고르고 앉을 자리도 선택하고 원한다면 조용한 음악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작은 초콜릿이나 미니 케이크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적인 대화나 친밀한 스킨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프라이빗 룸은 부담 없이 특별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성훈 씨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텔은 너무 익숙하고 호텔은 약간 거리감 있고 오피스텔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카페 프라이빗 룸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모험심 있는 공간, 바로 도심 속 캠핑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씨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장소도 좋지만 뭔가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주말 낮에 도심 속 캠핑존 가볼래? 처음엔 당황했죠. 캠핑.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하지만 직접 가보니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요즘 단기 대여가 가능한 작은 캠핑존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원 안에 텐트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예약만 하면 둘만의 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죠. 김성훈 씨의 후기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텐트 안에서 작은 테이블에 간단한 간식 올려놓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도심 속 캠핑존의 장점은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분위기, 거리감 없이 친밀한 시간, 외부 시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한 스킨십은 삼가야 함, 공공장소이므로. 날씨에 따라 영향받음, 미리 확인 필요. 예약 필수, 특히 주말은 경쟁 치열. 하지만 캠핑존은 가볍게 떠나는 비밀 데이트의 설렘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이나 결혼 후 잠시 식었던 감정을 살짝 되살리고 싶을 때 도심 속 캠핑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감성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텐트 안에서 그녀 손을 잡았을 때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소풍 나온 기분도 들고 그 눈빛과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큰 용기가 아닙니다. 조금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 마음을 열어보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장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제 꿀팁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김성훈 씨가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시도해본 뒤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과 만나도 장소가 달라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의 대화도, 느껴지는 감정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중년 커플들이 늘 똑같은 패턴의 만남, 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점점 설렘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 정말 사라진 걸까요? 사실은 감정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감정을 무디게 만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새로움은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10년째 같은 모텔에서 같은 시간에 만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적인 만남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면 처음 가보는 호텔 라운지,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카페 프라이빗룸, 새소리 들리는 공원 텐트 안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분위기, 감정, 대화의 결이 달라집니다.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의 촉매제입니다. 이걸 직접 체감한 김성훈 씨는 말합니다.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그녀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장난도 주고받고 솔직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남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정말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공간 때문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다음 만남이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공간을 고를 때 실제로 체크해야 할 기준과 팁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아요? 오피스텔이요? 호텔이요? 카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정답은 없어요. 단지 당신이 원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김성훈 씨도 처음엔 사람이 괜찮으면 장소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공간이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는 걸 느꼈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간을 고르면 좋을까요? 첫째, 시간대를 고려하세요. 낮 시간 중에서도 오전, 점심, 오후는 각각 분위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호텔 라운지가 한산해서 조용히 대화하기 좋고 오후에는 카페 프라이빗룸에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 좋아요. 둘째, 사람들의 동선을 생각하세요. 출퇴근길, 점심시간 근처는 너무 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 캠핑존이나 오피스텔 단기 임대는 조금 이른 시간이나 평일 낮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본인의 성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조용한 대화를 원한다면 호텔 라운지나 프라이빗룸,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공원 캠핑존이나 분위기 있는 오피스텔. 넷째,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작은 디저트 하나, 간단한 와인 한 병, 향기 나는 캔들 하나, 그 어떤 인테리어보다 이 작은 정성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김성훈 씨는 한 번은 평범한 오피스텔을 꾸미기 위해 직접 조명을 준비하고 향수를 뿌려놓고 평소 좋아하던 재즈 음악을 틀었다고 해요. 그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녀도 눈이 반짝였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장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가예요. 그 의미를 담기 위해 우리는 공간에 작은 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공간 선택 실수에 대해 짚어볼게요. 사실 김성훈 씨도 처음엔 몇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근처 카페를 잡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둘 다 식은 커피만 들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해요. 또 한 번은 모텔보다 특별한 공간을 찾고 싶어서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보려 했지만 답답한 공간, 더운 날씨,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겹쳐 결국 서로 말 한마디도 못 나누고 돌아갔대요. 이처럼 공간 선택에서의 실수는 낭만을 설렘이 아닌 불편과 민망함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공간 선택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격만 보고 고르기. 너무 저렴한 곳은 시설이 불편하거나 방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경을 못 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익숙한 곳만 고집하기. 늘 가던 모텔, 늘 앉던 자리. 이런 반복은 더 이상 설렘을 만들지 못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기.
상대방이 낯선 장소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넷째, 준비 없는 만남. 음료 하나, 간식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건 그 공간을 단순한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해요. 가장 낭만적인 순간은 어디서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작은 실수 하나가 좋은 만남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실수를 피하고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단계별 추천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성훈 씨가 했던 또 다른 고민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낮에 만남을 가지는 게 처음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단계별 추천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가볍게 시작하기, 호텔 라운지 또는 프라이빗 카페룸. 첫 만남 또는 아직 서로 어색한 단계에서는 너무 밀폐된 공간보다 자연스럽고 밝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프라이빗 룸이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의 대화. 이 단계에서는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상대방도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돼요. 2단계 조금 더 가까워지기,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가능한 단계라면 오피스텔 룸에서의 만남을 추천드려요. 모텔보다 부담이 적고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에게 훨씬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작은 간식, 와인, 음악 등 미리 준비한 소품들이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추억 만들기, 도심 속 캠핑존 또는 드라이브 플러스 공원 산책 코스. 관계가 무르익은 커플이라면 조금 색다른 경험이 필요하겠죠? 도심 속 캠핑존에서 텐트를 대여하거나 차를 타고 외곽 공원으로 나가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코스는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마치 첫사랑처럼 설렘을 느끼게 해줘요. 특히 캠핑존은 당일치기로 예약 가능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돼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아요. 작은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며 그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특별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공간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분위기 연출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장소는 정했는데 가서 뭘 해야 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공간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그 안의 감정이에요. 오늘은 김성훈 씨가 실제로 활용했던 작지만 특별한 분위기 연출 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작은 소품이 큰 분위기를 만든다. 한 번은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질 때 김성훈 씨는 작은 화분 하나, 직접 고른 와인 한 병,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어요. 그냥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이벤트 공간처럼 느껴졌답니다.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던 그 순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의 거리는 확 줄어들었죠. 2. 대화의 톤과 간격도 분위기다. 너무 진지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조금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세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그것만으로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3. 함께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예를 들어 매번 만날 때 작은 간식 하나를 서로 챙겨오기로 한다든지, 오늘의 질문을 하나씩 뽑아 나누는 게임을 해본다든지,
이런 소소한 루틴이 쌓이면 우리만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간도 시간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 어떤 기억이 남았는지입니다. 이제 당신도 모텔이라는 익숙함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와 설렘을 함께 담은 조금은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만남에 작지만 강한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